확실히 반도체가 쉬니까 다른 섹터와 종목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세에 눌려 있었던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은 그 서러움을 덜어낸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모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은 개인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좋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급 쏠림이 이어지는 시장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쉬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요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흐름이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보다 사실 지금처럼 약간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이게 분산이 되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좀 옥석 가리기라든지 선별할 수 있는 테마가 좀 잘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모든 분들이 또 해피한 날이 오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연일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좀 러프하게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월달 시작하자마자 9일 만에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좀 멀티플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재활용에 대한 발사체 연구 프로젝트를 좀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멀티플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멀티플이 부각이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방이 더 크게 열려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또 상향 조정이 됐고요. 방산과 우주항공 모멘텀이 다 있는 한국항공우주 리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저희는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수급이 풀린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를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있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 모멘텀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중국 모멘텀. 그러면 테마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한알령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노이즈가 있기는 했었는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영화 다시 개봉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 판호 발급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조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일령에 대한 반사 수혜로 한국이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 출국 항공편에 대한 목적지 1위가 한국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한알령 해제도 좋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고 중국에서 명확히 의사표현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 한알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스탠스가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알령을 해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없었던 한알령이 갑자기 해제가 된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문화가 스며드는 방향성이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알령 해제가 눈에 보이는 가시화의 성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장점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정책 리스크 때문에 계속 한알령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좀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던 그런 산업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숫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좀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가지고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좀 크게 먼저 선반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크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겪었잖아요. 말 한마디에 정말 그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단점도 체크해 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끝났다라고 이제 중국에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한한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반응이 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이즈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지금까지는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게 현재 구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한한령이 점진적으로 좀 풀어진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회복이 좀 더뎌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좀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옥석 가리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테마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오늘도 방금 리뷰를 드리긴 했는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주항공이 국내 증시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핫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중국의 우주항공 ETF 차트를 봤는데 정말 수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작년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떴다면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저도 그 차트를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흐름, 트렌드가 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한국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회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 연간 25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하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경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소재에 대한 생산량 17만 톤, 전 세계 총량이 6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주항공에 대한 지금 경쟁이 확산이 되고 중국은 또 여기에 대한 티타늄에 대한 경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반사적으로 수혜를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 한국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점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좀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명확하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랑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랑 부품까지도 이제 수혜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상승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뭘 유념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중국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큼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반사이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업이라든지 내수 사이클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에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소수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좀 멀티플 옥석 가리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당장에 대한 매출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오래 걸린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적인 변동성을 응용하는 게 가장 현재 구간은 중요하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테마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앞으로 돈이 많이 풀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 돈이 많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는 한한령 해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한령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이 아닐까 싶었는데 한한령 해제 테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의 설명드릴 종목은
큐브엔터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그룹이 있는 그 소속사 맞죠?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 하시면 다들 아실 텐데 큐브엔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IP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팬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게 중국인 아이돌이 소속돼 있는 아이돌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또 우기가 중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팬덤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기 멤버만 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팬덤을 유지하면서 이제 콜라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굿즈 판매량이 좀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큐브엔터에 대한 매출이 좀 더 가시화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엔터사들보다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아이들에 대한 좀 월드 투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개최가 된다라고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투어 콘서트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 큐브엔터의 가장 커다란 캐시카우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월드 투어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멀티플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엔터사가 아닌 큐브엔터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알아볼게요. 가격 전략 이제 큐브엔터는 아쉽게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초가로 편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형주보다 큐브엔터를 좀 선택했던 이유가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러프하게 1.5표가는 16,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11,900원으로 하단은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이 반등할 때 이 종목은 전혀 시세가 나지 않았었다. 아직 상승할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가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주말간에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지금이 정말 저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이고 그동안 못 갔었던 바이오라든지 이제 엔터라든지 다양한 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전략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다음 주 전략 같이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외에 시장을 또 주도해 갈 수 있는 섹터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팁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